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평양에서의 평양냉면 섣부른 기대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6.12 북미 정상회담 취소 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자 누구도 섣부른 관측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에서는 성김 주 필리핀 미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등으로 바쁘게 움직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 전선부장은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있었던 북미 간 실무 접촉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맨해튼 팰리스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예상보다 빠른 오전 11시 25분에 끝났으며 회담 결과는 오후 2시 15분 같은 호텔 5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단독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숙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북미가 합의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흘려버리는 것은 비극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실무 접촉의 진전은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회담을 마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다가오면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선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보다는 흑색 선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팍 민주당 예비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과 시의원에 도전하는 양쪽의 후보 진영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엊그저께 타운 미팅에 여기 한국 사람 다 앉고 여기 미국 사람 다 앉고 지미가 한마디 하면 미국 사람들이 와 그러고 크리스가 한마디 하면 이쪽서 와 하고 이게 진짜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왜 타운을 이렇게 디바이딩 시키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욕심을 fulfill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바이드 한다고 그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데모크라틱 컨트리고요. 누구나 오피니언이 있고 챌린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시장직이라는 게 가만 누구한테 이렇게 어포인트 해줄 수 있는 자부가 아니고 이건 선출직입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다가가면서 상대 후보의 선거 사인을 뽑아내고 훼손하는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후보 진영에서 발송한 선거 홍보물에 흰색 테이프를 붙여 내용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후보 측은 발송 과정에서 누군가가 상대 후보의 불리한 내용을 가리는 훼손을 했다며 조사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 진영은 남은 선거일까지 가가호호 방문 등으로 후보자 알리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는 다음 주 화요일 치러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새롭게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는데요. 팰리세이즈 팍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는 새롭게 단장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즈 팍 공립도서관 옆 주차장에서 위안부 기린비 화단 조성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팰팍 위안부 기린비 설립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뉴저지 한인회 색소폰 연주단과 학생들이 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위안부 기린비가 처음에 생길 때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로는 있는 것조차도 또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뉴저지 한인의 차세대 이사들과 또 뉴저지 한인의 소속 색소폰 밴드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회를 열고 또 새롭게 우린 역사적인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알리고자 지난 2010년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가 팰리세이즈 팍에 세워지면서 위안부 이슈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미국 곳곳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고 최근에는 포트리 컨스티튜션 팍에 새로운 위안부 기린비도 자리 잡았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이번 화단 꽃단장을 통해 펠팍 위안부 기린비가 더 많은 관심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재미 이산 가족 상봉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재미 한인들이 접수한 북측 이산 가족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왔습니다. 북가주 이북 5도 연합회의 백행기 회장은 28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24일 서한을 통해 지난 2월 12일 가족 확인 요청 서류를 접수한 재미 이산 가족 4명 가운데 2명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과거에는 이산 가족을 찾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3개월 만에 소식을 받게 됐다며 서신 교환을 추진한 뒤 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인 목적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방북 예외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현재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돼 있어 미 국무부가 허용하는 예외 조항으로 가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 이산 가족들의 상봉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재외공관의 자국민 보호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영사 조력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재외공관이 한국인 수감자 방문 면담을 하지 않거나 신상 파악에 나서지 않는 등 재외국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감사원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휴스턴 총영사관, 애틀란타 총영사관 등 총 6개 재외공관이 수감자 방문 면담을 하지 않거나 신상 파악에 나서지 않는 등 재외국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재외공관 직원들의 공사대금 횡령과 사적인 업무 부당 지시 등 허술한 복무기강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재외공관은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외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영사 조력 활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의 절반 정도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2, 4분기에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38명 가운데 51.4%에 해당하는 71명이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67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와 형사 범죄 혐의 등으로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추방 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 2015년 56% 이후 최저치를 보였으나 미국 전체 추방 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약 33%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18%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70.6%를 기록하다 올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17명의 한인이 추방 재판을 받아 13명이 구제됐으며 뉴저지에서는 17명 중 10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 조치를 면했습니다.
한편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은 지난 6개월 사이 91명으로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중처벌범죄 13명, 형사전과 7명, 미입국 6명 등의 순회 혐의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6월 7일까지 이민법안 표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당적 드림 법안인 USA 액트가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제프 덴햄 공화당 의원은 어제 현재 진행 중인 심사 배제 청원이 정족수를 채울 경우 USA 액트를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USA 액트는 다카 수혜자는 물론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에게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원 23명이 동참해 2명의 공화당 의원만 서명하면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초당적 드림 법안과 초당적 USA 액트, 공화당 밥 그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미국의 미래 안전 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여기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선택하는 법안 중 하나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고 있어 4개 법안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법안이 하원의 다카 구제 법안이 되며 이 법안이 상원에 송부됩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이번 법안은 2020년까지 국경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민 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165명의 이민 판사와 69명의 이민 변호사를 확충하고 전자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시스템 현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퇴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존 맥케온 주 하원 의원은 최근 뉴저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행 첫 해에 비닐봉지 사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년째에는 고객에게 비닐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고객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소매점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3,80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됩니다. 현재 주의회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 장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완전히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에서는 비닐봉지 완전 퇴출보다는 수수료 부과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6월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일부 이민 신청서 양식이 변경됩니다. 이민 신청자의 생체 정보에 대한 질문서, 추방유예 신청 등이 개정됐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양식이나 영주권 갱신 양식 등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민 관련 신청자들은 신청 전 먼저 양식 변경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